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 최고급 뷔페 레스토랑이 어느 날 갑자기 가격표를 이렇게 바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입장료는 1인당 1억 원입니다. 단 저희가 인정하는 슈퍼 VVIP는 예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상 단골 손님들을 다 내쫓고 돈 많은 소수만 상대하겠다는 배짱 장사죠. 지금 지난 100년간 아인슈타인부터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까지 이름 없는 가난한 이민자들의 꿈을 먹고 자란 미국이 바로 이 어이없는 배짱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의 문턱을 돈으로 발라버리는 이른바 pay to play, 즉 돈 내고 자리를 사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그냥 정책 변경이 아니에요.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신화에 대한 변심 선언 같은 겁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옆집 캐나다, 독일, 영국이 일제히 소리칩니다. 미국에서 외면당한 손님들, 저희 가게는 지금부터 두뇌 뷔페를 엽니다. 입장료는 무료, 마음껏 담아가세요. 이것은 단순한 이민 정책 변경이 아니에요. 미국이 외면한 천재들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쟁탈전에 막이 오른 겁니다. 오늘 이 거대한 판에서 승자는 누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과연 사냥꾼일지 아니면 사냥감일지 그 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설계한 새로운 이민 정책, 아주 심플하면서도 교활합니다. 한마디로 너 실력은 됐고 너를 후원할 회사의 지갑부터 보여줘, 이거죠. 핵심은 바로 H-1B,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과거에 실력 있는 인재라면 어느 정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급행 처리 비용 등을 합쳐 수천 달러, 많게는 1만 달러 이상으로 폭등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미국 정부 자료를 보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H-1B 기본 수수료는 300에서 4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1만 달러가 넘어가요. 무려 20배 이상 폭등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 비용 인상이 아니라 아예 작은 기업과 젊은 인재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걸러내는 새로운 입국 장벽인 셈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실리콘밸리의 작은 스타트업이 뛰어난 엔지니어 한 명을 발견해도 그를 데려오기 위한 비자 비용이 부담스러워 채용을 포기해야 할 수준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건 뭐 비자 심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테이블 비용도 못 내는 어중이 떠중이 회사라면 우리 미국에 필요한 인재를 고용할 자격이 없다. 일종의 자릿세를 걷겠다는 선언이죠. 겉으로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이건 진짜 위선적인 게 뭐냐면요. 정말 미국인 일자리를 위한다면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막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싼 돈을 낼 수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투자 이민을 오는 부자들은 얼마든지 환영이거든요. 결국 이건 핵심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에게는 내가 당신들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확실한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동시에 비싼 돈을 낼 수 있는 기업과 부자들은 놓치지 않겠다는 표심과 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영악한 속셈입니다. 결국 실력은 월드 클래스지만 당장 돈이 없는 스타트업 소속 엔지니어나 헝그리 정신에 무장한 가난한 청년들은 미국 땅에 발조차 붙이기 힘들어졌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기회의 땅이라는 100년짜리 간판을 외면해 버린 셈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문턱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배짱을 튕기는 사이 다른 나라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주 그냥 신이 났습니다. 옆집에 무료 시시코너를 차리고 확성기까지 들고 호객 행위를 하는 거죠. 캐나다는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GSS, 글로벌 스킬 스트레이티지라는 이름의 비자는요. 미국에서 H-1B 추첨 떨어지고 SNS에서 좌절의 글을 올리고 있는 개발자들을 옆에서 낚아채는 인재 하이제킹 프로그램입니다. 목표 처리 기간이 단 2주, 미국에서 몇 년을 기다려도 될까 말까 한 신분 문제를 캐나다는 단 2주 만에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미국에서 상처받아 슬퍼하지 마.
널 위한 메이플 시럽과 따뜻한 영주권의 땅은 바로 여기야 라고 속삭이는 수준이죠. 아우토반의 나라 독일은 더 실용적입니다. 기회외 카드라는 제도는요. 직장? 없어도 돼. 일단 독일로 와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살면서 천천히 일자리를 찾아봐 라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 기회 카드 점수표가 진짜 재밌는데요.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건 당연한데 독일에 이전에 방문한 경험이 있어도 가산점을 줍니다. 이건 예전에 여행이라도 와봤으면 우리랑 인연이 있는 거니 일단 와봐라는 아주 적극적인 구애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은 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고급 인력 비자는 당신 졸업장 좀 봅시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도쿄대, 오케이, 통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년짜리 취업 비자 줄게 라는 겁니다. 철저한 학벌과 혈통을 따지는 거죠. 전 세계 탑 50 대학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 이 학교 졸업생들은 잠재적 고급 인력으로 분류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나라들이 단순히 문을 연 게 아니라 자기 나라 경제 전략과 직결된 인재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는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이고 독일은 제조, 친환경 에너지 혁신을 위해 두뇌 확보에 나서고 있죠. 영국 역시 브렉시트 이후 유럽 인재와 단절되자 세계 엘리트들을 직접 빨아들이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이민 정책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확보 경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미국이 돈과 스폰서 기업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때 이들은 속도, 접근성, 자유라는 돈 없는 천재들이 가장 원하는 가치를 무기로 미국의 빈틈을 사정없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인재 시장에 조용히 웃으며 판을 올리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자충수를 보며 아주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겁니다. 천인계획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공부했거나 일했던 중국계 과학자들을 다시 본토로 불러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알아서 인재들을 밀어내주니 고마울 따름이죠. 이들은 파격적인 연봉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은 물론 조국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써달라는 애국심 마케팅까지 펼치면서 미국의 핵심 두뇌들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MS의 사티아 나델라 같은 인도계 CEO들은 이민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구글도 MS도 없었다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들 입장에선 트럼프 정책이 AI랑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겠다면서 우리 팀 최정예 용병들을 강제로 이적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당장 엔비디아의 젠슨 황, AMD의 리사 수 모두 대만계 이민자 출신인데 이런 인재들의 유입을 막는다는 게 얼마나 근시안적인 일인지 경영자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 거대한 인재 쟁탈전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도 K-테크 패스 같은 제도를 통해 인재 유치를 외치고는 있습니다. 파격적인 세금 감면, 정부 지원 등 혜택만 보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OECD 38개국 중 교육 수준 상위 5% 핵심 인재들의 두뇌 유출 지수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 중 상당수가 미국, 유럽으로 이주해요. 특히 미래 기술 핵심인 이공계 박사 후 연구의 40% 이상이 해외에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막대한 사교육비와 등록금을 투자해서 길러낸 최고의 인재들이 결국엔 미국 국립연구소와 실리콘밸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데 쓰이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고민은 단순히 어떻게 외국 인재를 데려올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인재부터 지켜낼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무대에서 총을 들고 인재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최고의 교육을 시켜놓은 우리 인재들을 미국과 해외에 끊임없이 뺏기고 있는 최고의 사냥감에 가깝다는 겁니다. 미국이 외면한 천재들을 캐나다와 독일이 채가는 동안 우리는 애써 키워놓은 우리 자식들을 해외에 뺏기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인 거죠.
결국 이 인재 쟁탈전의 승리 조건은 단순히 좋은 비자 하나가 아닙니다. 말이 통하고 문화가 열려있고 회식보다 효율을 중시하며 외국인 자녀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국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전체의 매력도에서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런 매력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판에서 대한민국은 언제까지나 최고의 사냥감으로 머물러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